조작을 하는가 싶더니 다른 걸 벗었다. 매년 이맘때면 IT 유튜버분들은 신형 아이폰 딱 언박싱하면서 매직 아일랜드인지 뭐 식갱이 같은 걸 멋있게 리뷰하지만 갖은 리뷰어는 카본 매트 신형의 뜨뜻함을 리뷰하는 시기다. 와, 간지의 차이 눈물 나네. 그래도 겨울철 한정 핸드폰급으로 중요한 아이템 아니겠어? 그래서 이번 카본 매트 리뷰 작년에 이어 2년 동안 사용한 내공에 더해 올해 신형 제품들 100만원 이상 퍼부어 싹 다 구매해서 사용한 광기의 경험기까지 묶고 더블로 간대. 안 보고 사면 후회할 부분까지 모조리 정리했으니 끝까지 보자. 자, 작년 모델 대비 23년 귀뚜라미 카본 매트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빠르게 간다. 컨트롤러 변화. 이번 신형 본체 컨트롤러의 변화점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이 귀뚜라미의 복잡한 모델들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게 지가 아이폰도 아니고 어디서 예못된 것만 배웠는지 컨트롤러의 형태와 기능에 따라 겁나끔 나누기를 해놨다. 이 표를 보면 그 아스트랄한 복잡함이 체감이 되는데 23년 출시 타임만 4종류에 각 종류별 사이즈로 또 나누면 올해 신형은 총 18개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웃긴 건 이거 그나마 캠핑용은 뺀 숫자다. 그래서 처음 이 제품 구매할 때 왕십리역에서 출구 찾는 것 마냥 욕 나오게 헷갈린다. 이런 구질구질한 모델명 설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주변만 해도 헷갈려서 구형 제품 사고 난리라. 빡시게 신형 라인업 정리를 안 하면 진도 자체가 안 나갈 것 같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일단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 길 잊어버리지 않게 손 붙잡고 잘 따라와 봐. 자, 이 표를 보면 먼저 모델명으로 구분해 보겠다고 하는 순간 알파벳과 숫자가 만들어내는 그 특유의 그지 같은 하모니에 빠져서 더 헷갈린다. 심플하게 모델명에선 딱 하나, 이 모델명의 제일 앞자리 숫자만 기억하자. 이 제일 앞자리 9가 23년형 신형, 8은 22년 구형 모델이다. 귀 선생님, 그럼 8로 시작하는 저 타입 D는 왜 여기에 껴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굿 퀘스천! 이놈 22년 구형 버전의 소음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파는 리뉴얼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여기 껴있는 건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미쳐가지고 가격은 신형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이건 제끼면 된다. 이렇게 기출문제 알려주는데 꼭 이런 오답 찍는 놈들이 있어. 이런 문제 틀리면 빨리 때려치워라 마. 미안하지만. 자, 이제부터 본 게임인데 우리는 쉽게 그냥 생겨 먹은 대로 구분해보자고. 올해 신형은 리모컨형, 방석형, 그리고 항아리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에도 얼탱이 없는 게 항아리형 외에 이 방석형과 리모컨형의 경우 겉모습에 이렇다 할 차이가 없다는 거다. 난 뭐 내가 놓친 중요한 기능적 차이가 있나 싶어 둘 다 사서 비교해봤는데 진짜 단순 모양과 조작 방식 제외 그냥 동일한 기능의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아니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 거? 그냥 네가 무슨 모양 좋아할지 몰라서 다 출시해봤어 수준이다. 게다가 여기서 기출 변형으로 이 방석형과 리모컨형이 각각 블루투스 여부와 원단의 차이에 따라 또 두 개의 모델로 따로 나뉜다. 반장하네. 일단 이 리모컨형과 방석형은 급 차이가 없는 동일 체급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항아리형이 가장 비싼 아이폰으로 치면 프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이고 빡세. 뭔 모델 구분을 수능 특강하듯이 설명해야만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게 유머다. 자, 재미없는 구분법은 이 정도로 하고 본 게임은 구형이랑 비교해서 신형 컨트롤러에 어떤 게 좋아지고 나빠졌는지가 핵심이잖아. 일단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자면 작년에 쓰면서 가장 유용했던 좌우 구분 난방 기능은 올해에도 그대로 탑재했다. 그 외에 자면서 33도로 자동으로 맞춰주는 취침 모드나 찜질 모드, 몇 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는 예약 모드 등도 작년 모델과 동일하다. 한마디로 주요 기능에서는 보급형인 리모컨형과 방석형뿐 아니라 고급형인 항아리형 올해 모든 제품에서 체감상 달라진 걸 별로 못 느꼈다. 개선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 방석형의 경우 모드가 한글로 표시돼서 이해하기 편해졌다는 거 정도. 다만 원격 조작성에선 기존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여 핸드폰 조작이 가능한 부분에 이 고급 모델인 항아리형에서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추가로 더 생겼다. 조작을 하는가 싶더니 다른 걸 벗었다. 이 상단 항아리 뚜껑 같은 패널을 빼서 리모컨처럼 원격 조작을 할 수 있다. 완충 시 200시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컨트롤러를 손에 닿는 거리에 두기 어려운 상황에선 쓸만한 기능일 것 같다. 다만 블루투스를 통해 핸드폰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서 나 같은 경우 실사용하면서 굳이 이 뚜껑 리모컨을 사용을 잘 안 하게 됐다. 이건 앱 조작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좋은 기능일 것 같고 앱 사용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굳이 돈 더 주고 이 고급형을 선택할 정도의 기능적 메리트까지는 못 느꼈다.
블루투스 기능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블루투스 있는 모델로 사길 추천이다. 침대에 누워서 폰으로 조작할 수 있고 없고가 편의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작년 모델 대비 좀 불편한 단점도 있었는데 이 방석형과 항아리형의 패널이 이전 대비 텍스트가 좀 덜 선명하다. 뭐랄까 글자 자체가 좀 어두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래서 올해 신형에서 이 본체 패널의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올해 개선됐으면 하는 기능 중에 여전히 빠진 기능이 바로 와이파이다. 이런 매트류 같은 경우 경험상 모르고 켜놓고 외출하는 경우가 꼭 생겼다. 이럴 때 와이파이 기능이 있으면 외부에서도 꺼줄 수가 있다. 내가 사용하는 나비앤 온수 매트의 경우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 실제 회사에서 전원을 껐던 일이 몇 번 있어 만족도가 꽤 높았다. 뒷두라미 카본 매트는 근거리 블루투스 기능은 계속 탑재하고 있는데 이 와이파이만큼은 추가로 안 넣어주고 있어서 이 점이 좀 아쉽다. 비싼 항아리형에라도 와이파이 좀 넣어주지. 다만 이 커넥터 부분에도 전원 버튼이 있어서 컨트롤러가 가까이 없어도 이 버튼 누르면 전원을 끄고 킬 수 있다는 점은 좋았다. 소음 변화. 사실 지난 1년간 사용해본 작년 카본 매트 최대 단점은 바로 소음이었다. 이 컨트롤러 내부에 찡하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소음의 수치는 47.7dB로 절대 수치 자체는 크지 않으나 잘 때 귀 가까운 데 있으면 굉장히 거슬리는 종류의 소음이었다. 아니 니건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뭔 컨트롤러에 귀뚜라미라도 들어있는 줄. 오죽했으면 이 소음 부분만 개선해서 리뉴얼한 작년 제품을 다시 내놓을 정도니까. 올해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이 소음 부분이다. 방석형의 경우 41.7dB로 6dB 이상 줄였다. 여기서 다른 모델들의 소음도 궁금할 텐데 리모컨형이 43.1dB, 항아리형이 45.6dB이었다. 올해 신형 모델들이 전체적으로 소리를 억제했는데 단순 소음 측면에선 방석형이 가장 조용했다. 다만 이 지잉하는 소리 자체를 원천 차단한 건 아니라서 아주 예민한 사람이라면 컨트롤러를 너무 가까이 두지 않는 걸 추천한다. 세탁 변화. 사실 카본 매트가 작년 꽤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세탁이 가능한 전기 매트라는 포인트가 한몫했다고 본다. 세탁 관련 할 말이 많은데 지난 1년간 사용해보며 세탁 테스트를 해본 결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 카본 매트의 경우 재질이 두 가지다. 모달 원단과 텐셀 원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름은 뭔 원소 기호 이름 마냥 어려운데 사용해보니 모달 원단은 좀 더 부드럽지만 내구성은 좀 아쉬운 반면 텐셀은 좀 더 빳빳하지만 내구성은 모달 대비 좀 더 낫다는 느낌이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모달의 경우 두 번 빨고 계속 사용하다 보니 가까이에서 보면 이런 작은 모플들이 좀 생기는 걸 볼 수 있다. 올해도 블루투스가 없는 하위 버전엔 모달 원단, 블루투스가 있는 상위 버전엔 텐셀 원단 두 가지로 출시했다. 경험상 보풀면이나 오염에 대한 저항도가 텐셀이 모달보다는 나은 편이라 촉감이 많이 민감하지 않는다면 텐셀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두 번째, 세탁 횟수에 제한이 있다. 실제 작년에 세탁기에 돌려본 결과 일단 세탁 자체는 잘 된다. 돌린 후 내부 열선이 이탈할까 좀 걱정됐는데 1년간 세탁도 하고 접어서 보관한 매트와 새 매트의 열 화상 카메라를 비교해보면 열선이 좀 라면 면발같이 약간 구불구불해지긴 했지만 제한 횟수 내 세탁 시 큰 이탈은 없었다. 다만 작년 모델의 경우 모달 원단은 2회, 텐셀 원단은 5회의 세탁 제한이 있었다. 이게 사용해보니 이 세탁 횟수 제한에 대한 압박이 꽤 세다. 실제로 작년 안에 사용해본 결과 못해도 한 해 최소 2번은 세탁해야 했다. 올해는 모달도 5회 세탁 가능하게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2-3년만 돼도 이거 한도 초과돼서 세탁 못하게 되는 거다. 특히 육아인 중 아기와 함께 잘 때 사용할 보온 매트를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카본 매트보다는 온수 매트가 더 낫다고 본다. 자다가 토하거나 실내할 수 있는 어린 애기들이라면 이거 세탁 감당 못한다. 위에 커버 깔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아파서 토라도 한번 하면 경험상 EMP 맞은 프로토스 마냥 커버 방어력 가뿐하게 무시하고 매트로 바로 오염물 침투한다. 우리 집 카본 매트도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얼룩져 있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집은 차라리 빳빳한 재질인 온수 매트가 낫다고 본다. 겉 커버는 계속 세탁이 가능한 데다 못하면 그냥 새로 사서 교체해도 되고 설사 심한 오염물이 내부 매트에 묻었다고 해도 물 청소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오염의 카본 매트보다 강했다. 사용 편의성 변화. 사용 편리성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편리함을 느꼈다. 첫 번째로 바로 보관의 용이성이다. 사실 온열 매트에서 꽤 중요한 게 보관이 편리한가이다. 뭐 그도 그럴 게 1년에 3분의 2는 장롱 속에 처박혀 있어야 하니까 얼마나 잘 접히느냐가 사실 보관 용이성의 핵심이다. 카본 매트의 경우 이 열선 자체가 얇고 탄력이 있어서 접는데 거추장스러운 게 별로 없다. 신작의 경우 이 내부 열선의 구조가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서 접는 게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불처럼 턱턱 접히기 때문에 좁은 장소에서 보관하기 좋다. 싱글과 퀸 기준
이 정도 수준으로 접어서 보관이 가능했다. 두 번째로 손쉬운 이동성이다. 이게 온열 매트를 사용하다 보면 빨래나 청소 때문에 은근히 이 온열 매트를 침대에서 뺐다 꼈다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다. 이때 중요한 게 무게인데 매트 자체도 이불처럼 가벼운데다 본체 무게가 700g대로 들고 옮기는데 불편하지가 않았다. 작년에 온수 매트 쓰다 결국 마지막엔 탄소 매트를 쓰게 되는데 이런 가벼운 무게에 따른 빠른 기동성이란 장점이 크게 작용했다. 온도 상승 변화 역시 온열 매트는 딱 틀어놓고 이불 속에 싹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뜨뜻한 맛이 극락이다. 그렇기에 빠르게 지정 온도에 올라가 주는 게 관건인데 이번 신형 모델의 경우 32도 도달 기준 이전 모델과 거의 비슷한 7분대의 속도를 보여줘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뭐 그래도 온수 매트 대비해선 3-4배 정도 빠른 예열 수치다. 전기료 변화 온도 상승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기료 사용 측면에서는 좀 변화가 있었다. 동일 조건에서 32도 목표 온도로 세팅했을 때 구형이 시간당 101W 정도 사용한 반면 올해 신형의 경우 62W 수준으로 전력 사용량이 적었다. 기존에도 소비 전력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걸 더 줄였다는 게 좀 놀라웠다. 물론 추운 겨울철 환경이라면 이 소비 전력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사용에 큰 부담이 느껴질 수준은 아니다. 다만 아쉬운 건 차박을 위해 12V가 가능한지 댓글로 많이 물어봤는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한다. 가격 변화 자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결국 구매의 방점을 찍을 요소는 역시 가격 아니겠어? 일단 기존표에 가격 정리를 해봤다. 적어놓은 건 기준이 되는 퀸 사이즈 가격이고 싱글 가킹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만원을 하면 된다. 일단 리모컨형과 방석형은 기능이 똑같으니 가격도 동일하다. 여기에 고급형인 항아리형이 2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30만원 후반대라 전기 매트 치고 좀 가격이 나가는 편이긴 하다. 솔직히 올해 제품들을 사용해보면서 작년 대비 엄청난 변화가 느껴지지 못해서 작년 모델 가격이 확 다운되었다면 구형 모델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살펴봤는데 이거 작년 모델 가격이 1도 안 내렸대. 아니 뭔 깡이지? 재고 줄일 생각이 없는 건가? 결국 작년 모델이 올해 모델과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 모델 사면 뭐다? 호구다. 모델명에서 앞에 숫자 8로 시작하는 건 그냥 거르자. 추가상 작년 모델 대비 올해 모델이 이 본체 재질상 뭔가 손자국이 좀 찰난다. 때문에 본인이 만수르급 오일 렌즈라면 이 점은 유의해서 구매하자. 누웠을 때 피부에 전기 지잉하는 느낌 정말 극혐해서 전기 매트 싫어하는데 카본 매트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사용해도 그런 느낌은 느껴지지 않았다. 누웠을 때 감촉도 푹신하고 열선이 얇아 배기지 않아서 사용감도 좋았다. 결론평 온수 매트는 햇수로 3년 카본 매트는 햇수로 2년째 사용하는데 둘 다 제품 자체는 무난하니 만족스러웠다. 다만 나비엔 온수 매트도 그렇고 카본 매트도 그렇고 뭔가 기능상 올해 드라마틱한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두 제품의 비교는 내 이전 영상을 보면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정리하자면 귀뚜라미 카본 매트를 고려한다면 개인적으로 블루투스가 되는 리모컨형이나 방석형 모델이 괜찮을 것 같다. 원단도 텐셀이라 내구성도 좀 더 좋고 핸드폰이면 원격 조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리모컨 기능이 추가된 버전을 굳이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있나 싶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